지금 오늘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지금 예. 입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그러게요.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통과의 문제는 뭐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작은 일종의 얘기들이 이럴 거면 왜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냐 뭐 이런 약간 후퇴하고 양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지금 직위원 재판부를 봐왔잖아요. 특검법에 보면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끝내고 그냥 계속 질질 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장 전담 재판부 문제도 있죠. 그래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장들이 줄줄이 바뀌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왔고 이런 걸 좀 안 보자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또 시기상 1심이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2심부터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심부터는 우리가 직위원 재판장 같은 그런 재판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내란 재판부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만 법원의 어떤 사법 권한이라든가 뭐 법원의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것들이 헌법에 많이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많이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섣부르게 너무 과하게 규정을 법률로 하다 보면은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진짜로 위헌 결정이 날 만한 것이냐 아니냐하고는 별개로 위헌 시비가 걸려서 어찌 되었건 간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걸 문제 삼기 시작하고 위헌 제청 신청을 하고 재판이 중지되고 그러면 재판이 중지될 수도 있고 그럼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고 그럼 여러 가지 변수가 막 생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원래 원하던 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최소화하자. 쪽으로 안전하게 추진을 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추천권에서 법원 이외의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헌재라든가 이런 추천권은 배제하고 그냥 법원 판사 회의나 뭐 이런 쪽에다가 그냥 전권을 주는 쪽으로 되게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내란 전담 필요하다. 재판부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낫다. 예. 그 변호사님 그 과정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면 과정에서 그런 위헌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수정된 내용들이 예를 들면 뭐 1심부터 시작하는 게 2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네. 그리고 추천 권한을 헌법재판소장이나 법무부 장관까지 했었는데 좀 아예 법원 내부로 한 거 뭐 이런 것들인 거 완전히 이제 위헌 요소는 다 제거된 건가요? 원래부터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다거나 했을 때도요. 그렇게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위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각종 위원의 어떤 추천 권한을 모든 법률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집중 심리거든요. 집중 심리. 지금 내란 사건이 21건이 10개의 재판부에 흩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리잖아요. 내란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정말 손꼽힐 만한 중요한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인데 이렇게 느리게 진행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함이 핵심인데 지금 문제는 내란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가 10개 재판부가 다 다른 사건들도 같이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문영배 재판관님이 한번 나와서 그 크게 꼬집은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란 사건 재판하는데 그 재판부에서 지금 다른 사건 맡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그 판사의 어떤 이제 자격, 법관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추천위원회 구성 이런 걸로 발목 잡는 사람들에게 조금 약간 휘둘린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양보해 가면서 아예 논란 없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꼭 필요한 일이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그러면 변호사님 뭐 지금 민주당 안으로 통과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 내란 심판들이 있는데 그럼 내란 재판부가 하나에 그걸 다 심리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하나면 오히려 역으로 더 재판이 지연될 수가 있어요. 제가 현재 지금 특검 사건들을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세봤어요. 세봤는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46개. 최근에 2개 더 기소했으니까 아마 48개쯤 됐을 거고요. 그게 총 재판부는 13개입니다. 내란만 따져도 21개 사건이 재판부 10개에서 10개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한두 개만 두면은 오히려 재판부 개수가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병목 영상 때문에 재판이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숫자의 재판부를 여러 개를 둬야 되는 것이고 뭐 제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 보면 4-5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있는데 요거는 좀 지금 재판부별로 엄밀하게 나누어 계산이 있는 필요합니다. 것이 좀 이렇게 4-5개 좀 집중 심리될 수 있도록 배치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4-5개 재판부는 이제 그것만 하는 것이죠. 지금 재판부들은 보면 성폭력 사건, 횡령, 사기, 뭐 보이스피싱 온갖 종류의 사건들 다 같이 하면서 내란 사건도 같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딴 거 없고 이것만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매일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재판이 빨라지겠죠. 근데 변호사님 최근에 대법원이 무슨 예우기를 바꿔갖고 네네. 우리도 내란 재판부 할 수 있다 만들겠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하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이제 법률이 통과되는 게 너무 명백해지니까 네.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명분 쌓기라고 봐요. 이제 우리들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법률까지 통과시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네. 어떤 명분 쌓기를 하는 것이었고 너무 많이 늦었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니 그 재판의 그 빠른 어떤 진행 이런 거 강조하는 그런 재판까지 해놓고서 지금에 와서 이제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기 직전에 이르니까 우리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가 보기에는 진작에 하지. 법원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정치적인 논란을 오히려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든 거는 상관이 없고 예규와 상관없이 법률로 정하는 게 타당하죠. 근데 그 예규에 보면 로테이션으로 배치하기로 돼 있어요. 그 네. 재판관을.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법률하고 예규상의 가장 다른 게 지금 대법원의 예규는 로테이션으로 돌린다라는 거고 지금 법률에서는 이제 일종의 지명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그 지명하는 숫자가 있고 그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예규는 원칙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하도록 되어 네, 있는 네,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무작위 재판부는 배당. 원래 있는 것이고 네, 네. 그중에 랜덤으로 이제 배정을 네.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랜덤으로 안 해왔다는 겁니까? 그 실토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지금까지도 랜덤으로 해왔다고 말은 그렇게 해왔어요. 예, 앞으로 그냥 그러니까 똑같이 하겠다는. 지기현이 그 재판을 하는 게 랜덤이 아닐 수 있다 뭐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랜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몇 개는 예, 의심이 예, 되는데 스스로? 그런 것이고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전담재판부법은 직접 최근 가장 최신 버전으로는 판사 회의에서 그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사실상 추천하는 네. 추천하면 대법원에 임명하는 거죠. 네.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판사 회의에서 판사들끼리 재판할 전담재판관을 뽑아라라는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판사 회의를 왜 이제 판사 회의한테 그런 정권을 민주당에서 주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조희대나 지기현은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진관 판사라든가 뭐 백대현 판사라든가 이런 네. 뭐 다른 판사회의에 판사들을 보면서 괜찮은 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회의에서 아마 중지를 모은다면은 이상한 그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뭐 이상한 판사들은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계산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깔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예,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게 네. 4개에서 5개 정도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4개에서 5개의 재판부라고 하면 이제 15명 최소 15명 정도의 판사들이 이제 꼽히는 건데 그 예규에서 뭐 이렇게 로테이션 무작위 배당을 하던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어떻게 지정을 두건 5개 정도의 재판부를 두면 어떤 공정성 시비가 사라지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재판부가 2개밖에 없다. 이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판사의 성향 가지고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이 판사가 어떤 성향인데 평소에 어떻다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데 5개 정도의 재판부에서 5명의 재판관이 또 이렇게 공개적인 재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좀 공정성 시비도 사라질 거고 네. 예규와 법률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5개 정도의 재판부가 굉장히 적당한 이유가 지금 21개 재판이면 만약에 한 4개 정도씩을 맡게 되잖아요. 네. 집중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은 심리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5개 재판부가 돌리더라도 오전 오후를 돌리면은 월화수목금 중에 4일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최소 5개 정도의 재판부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예규에서 뭐 로테이션을 돌린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것과 큰 차이가 없이 잘 진행이 될 거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 네. 그 속도는
지금 이렇게 전담 재판부가 되면 네. 속도는 어느 정도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소 일주일에 2회 심리를 보장을 해야 되기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심이 한 1년 걸린 거잖아요 지금. 예. 네, 네. 그러면 내란 재판부가 생기면 한 6개월이나 뭐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내란 재판부가 생기면 정말 내란 전담 재판관이라는 한 사람이 무슨 뭐 드라마 주인공처럼 이 사람이 앞으로 내란을 전담할 거야 네. 이게 아니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1, 2, 3, 4, 5부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5개 정도는 생겨야 된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시간도 줄일 수 그럼요, 있고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네, 볼 수 네. 있다. 이 사안만을 보는 네, 거니까. 네, 네. 그러면 오늘 민주당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뒤에 이제 이걸 그렇죠. 아마 예. 종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내란 전담 지금 재판부법을 아직 시작은 안 한 것 같은데. 예, 저게 지금 라이브죠, 저게. 11시로. 뭐 하게 되면 어차피 24시간 뒤에는 통과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게 예, 예. 뭐 이제 문제가 시간의 될 것 문제이고요. 같지는 않고 예. 그리고 특검법에 보면은 1심은 6개월 안에 재판하게 돼 있고요. 2심과 3심은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각각 3개월 안에 다 판결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 고등법원의 재판부 개수나 재판 상황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사건이 많아서 그렇죠. 3개월 안에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법원 예규처럼 뭐 무작위 배다 이런 거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2심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 예. 이것만 하게 해야지 예, 예. 3개월이라는 법정 기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2심 3개월이라는 걸. 그렇죠. 예. 그래갖고만 전담 재판부가 잘 되면 2심 3개월, 3심 3개월이니까 빠르면은 올해 그, 내년 초에 여름 내년 여름까지는 3심까지 다 끝나는 겁니다. 끝날 수 있다. 법대로 하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우리끼리 해서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고 해서 위헌 제청 신청을 안 할까요? 뭐 위헌재청 신청은 할 수도 있죠. 네. 네, 위헌재청 신청은 한 마음인데 위헌재청 신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다가 네. 지금 우리 재판의 어떤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성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신청해 달라라는.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서요. 음. 위헌법률 심판은 헌재에서 하고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신청을 이제 하는 건데 네, 네. 신청을 해도 제청은 기각이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기현한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기현 부장한테 하더라도 만약에 지기현 부장이 위헌성을 정말 헌재에 따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의 헌법재판소 판결 결정문에 준하는 이게 왜 위헌인지를 생각하는 자신의 어떤 결정문을 써야 되거든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찌됐든 2심으로 또 묻혀라라고 네네. 또 단서가 있으니 지기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2심부터 두는 걸로 확정한다고 하면은 1심 재판장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위험은 좀 네, 이렇게 네, 네. 없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위헌 제청은 재판부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위헌 제청을 해야 재판이 정지됩니다. 맞아. 그러면 그것을 쓰는 것도 고역이겠네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건 아마 위헌 제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그걸 기각되면은 헌재에다 다이렉트로 헌법 소원을 할 수가 헌법 소원을. 있습니다. 예, 근데 헌법 예. 소원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런 효과가 무슨 있죠. 얘기인지 저도 이해를 네, 해서 네. 이게 그럼 다르다. 네, 위헌 제청과 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할 수 있는 헌법 소원은 다르다. 예. 그리고 이게 재판이 중지되냐 중지되지 않냐 뭐 예. 이런 차이는 있다. 엄청난 그런 차이죠. 거죠. 예. 엄청난 차이죠. 예. 왜냐하면 국민들 지금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건 야 이러다가 재판 중지돼 갖고 윤석열 풀려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였으니까. 법원이 제청할 때만 중지됩니다. 일단 그건 없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위험성은 없다. 네. 그리고 24시간이 걸리니 11시에 시작되니 뭐 내일 오전 중에는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법률이 통과돼 있을 것이다. 뭐 그러죠. 그럼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시간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게 재판부를 만들어지는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법률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법원에서 바로 판사회의 열어가지고 네, 판사회의를 열어서. 재판관들 추천하는 예, 예. 그런 절차에 들어가겠죠. 지금 1심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러면 2심부터 이렇게 한다, 이 재판부가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 그거랑은 상관없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은 예, 2심의 전담 재판부를 둔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법에. 예, 예. 그러면은 1심이 끝나든 안 끝나든 바로 2심 재판부를 만드는 작업에는 착수하는 작업은 겁니다. 착수하고. 법원이. 예. 그러놓고 법원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그럼 1심이 끝나가지고 항소해가지고 사건이 넘어오면은 만들어져 있는 재판부들의 이제 배당이 되면서 재판이 시작되겠죠. 아유 참. 저는 맨날 얘기하는 게 이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진짜 일도 아주 단 0.0 이것도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민주주의의 덕을 너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법조가 많이 반성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법적 절차를 가장 형해화시키는 이창수 지검장인가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아예 안 가버린 거잖아요. 아니, 뭐 사실 군사 독재 정권이 계속됐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은 내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반란에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그 사람들은 이제 죽죠, 그냥. 노상원 수첩에 써 있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 처단되는 거죠. 사람들은. 네. 그리고 이렇게 막 법을 막 이게 막 하고 그래서 안 할 것 같은데. 그 법블레스 유라는 유명한 말이 예전에 유행하던 게 있었는데 네? 법블레스 유라고. 블레스 유. 갓블레스 유가 아니고 법이 너를 살린다. 법블레스 유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좀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나 진짜 이상민도 내가 보면 법조인이잖아요. 거기도 얼마나 진짜 본인들이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했던 그걸 본인 자기 부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있는 거 보면 근데 진짜 법률가들 좀 반성해야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속이 상하시겠지만 법이 추구하는 정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보장주의라 그래가지고 범죄자도 보호. 이렇게 예컨대 누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잖아요. 정말로 죄질이 나쁘다 죽여야겠다 사형 안 되거든요. 절도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때려도 2년밖에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범죄자의 어떤 권리까지 난 2년까지만 받는다는 걸 예. 보호해. 그게 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뭐 법이라는 부분이 추구하는 방향성 이런 걸로 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이 결국에 한 명 한 명의 개인을 다 보호하자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어찌됐든 윤석열이든 이런 사람들이 실제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아 그래 너의 그 권리도 보장되는 게 맞아라고 할 텐데 진짜 되게 대명사였잖아요. 뭐, 윤석열 검사가.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인권, 네. 기본권 이런 것들을 보장하면서도 추상과 같이 이들을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예. 그리고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되고 했어야 하죠. 원래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보면 전범재판소라는 걸 세우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전범재판소에서 다 인권을 지켜가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다 사형시켰어요. 예. 그런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범 재판소 하듯이 이 내란이 끝났을 때 내란 재판소 같은 식의 그런 거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추상과 같이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어떤 반성 같은 거는 지금에 와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좀 그건 미처 못 챙기는 거예요. 예, 탄핵 전국에서 이런 네. 것까지 다 챙기기가 또 쉽지 않고 뭐 조의대 파기환송이니 뭐니 바로 대선 선거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조이대나 이런 애들 예. 이럴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이런 선거 기간이랑 막 이런 것들과 엮이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 감이 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지금 되돌아보면 이런 부분을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또 몇백 년 뒤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그때는 올해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맞아요. 그때는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 예, 내란 재판소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놔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미처 일종의 미비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예.